여러분, 이번은 3주차 2교시입니다. 1교시 때 이 녹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미 코멘트를 못하고 맞춰진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구성주의 용례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못 짓고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에는 간단하게 그걸 마무리하고 사실 이 소설과의 핵심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난해한 점이 있죠. 난해한 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끝내고 기본 개념이라든지 전체 맥락을 한번 쭉 이제 훑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성주의 용례 함의에 대해서 사실 이 수사적 메시지 고안 논리에 기반한 이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이 긍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은 인지적 복잡성이라든지 수사적 고안 논리, 또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유익한 결과라고 하는 선순환 사슬 구조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우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인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자에 의해서 촉발된 감정적 고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위안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상처 입은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을 위로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로서 이별에 당황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 또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있듯이 세상엔 뭐 남자들이 넘쳐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은 예감했지만 그래도 이별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어쩌겠어. 헤어짐도 관계의 일부라고 생각해. 이와 같이 이제 구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정교한 메시지는 상처 입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부가적인 관점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이번 일이 심한 상처가 될 거란 건 잘 알고 있어. 넌 지금 많이 아프고 화가 나 있어. 왜냐면 그만큼 친구를 좋아했으니까. 너희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일이 다른 식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듯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는 조금 서툰 사회적 지지보다도 훨씬 편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적재적소에 적절한 단어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관계 유지인데요. 이 관계 유지라고 하는 것은 관계 발전과는 다른 차원이죠. 자발적 관계는 상호 매력과 자기 노출 그리고 불확실성의 감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일단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은 이것은 온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주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안을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인 관계 기술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보다 아주 가까운 우정 관계를 더 잘 유지하도록 하는데 아주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조직적 효율성인데요. 이것은 그렇지만 이 조직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정교한 메시지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조직 효율성과 성과는 사람 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적인 실천, 그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바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동부의 보험회사에 종사하는 그 직장인 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그 인지적 복잡성,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이들이 업무 수행 능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정교한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구성주의 핵심 주장에 견져 볼 때에 결국은 이 질문은 구성의 분할을 촉진시키고 인지적 복잡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구성 분화와 인지적 복잡성은 결국 정교한 커뮤니케이터로 거듭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정교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는가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야말로 정교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한 그런 구성 분화와 인지 복잡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려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떤 현상을 그리고 표현하는 과정에 동원할 수 있는 개념의 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도 이 다양한 사람과 만남이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역시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 구성 분화와 인지 복잡성 수준이 높은 사람과 만난다거나 또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그런 상호작용이 일상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자신의 구성과 인지를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의 획득, 그리고 생활이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시골 문화보다는 복잡하다는 도시 문화, 이런 데서 겪게 되는 그런 일상 경험, 그런 것들이 정교한 커뮤니케이터로 진화하는데 매우 유리한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복잡하게 얽힌 그런 작업 환경, 그리고 역할 체계, 또 사회적 기대를 받는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환경이 그들에게 보다 더 복잡한 사이에서 복잡한 생각과 대화를 하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 결과로 인지적 복잡성을 수단으로 한 수사적 메시지와 그에 기반한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익한 결과 사이의 선순환 구조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그러한 경험과 환경 그리고 기회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정교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핵심적인 이론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같이 살펴봤고, 또한 이제 소설적인 개요적인 그런 전체의 맥락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끝내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이념 내지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맥락의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한 점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만은 앞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